네, 2025년 6월 26일 목요일 저녁 9시 회원 역량 강화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오늘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좀 흐리고 축축했던 날씨에 마음도 좀 눅눅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근데요, 오늘 강사님 들어오신 걸 보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밤만큼은 좀 기분이 맑아졌고요. 에너지도 맑고요. 분위기도 맑음. 맞아요? 그러실까요? 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네, 2025년 하반기에 '이제 나도 진짜 강사로 도약해 봐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분들을 위해서 아주 제대로 준비된 시간을 오늘 마련해 봤습니다. 바로 "나만의 강점으로 승부하라." 특강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자, 오늘은 특히 내가 가진 강점을 제대로 알고 그걸 강의로 연결해서 브랜드로까지 확장하고 싶은 분들께 딱 맞는 시간이 될 겁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그럼 이 뜻깊은 자리를 열어주신 우리 한국강사교육진흥원의 든든한 기둥, 든든한 중심, 김순복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사님들의 성장을 누구보다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우리 원장님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고요. 강점이 많은 강사는 참 당당합니다. 네. 그래서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보이죠. 그 비법을 오늘 배울 건데요. 내가 이희슬 강사님, 우리 이희슬 연구원님이 왜 이렇게 당당한가 했더니 강점이 많은 강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노하우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는 든든한 뒷배가 있기에 우리는 더욱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특강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부터 오늘은 심상치 않습니다. 나만의 강점으로 승부하라. 들으셨죠? 남과 비교는 이제 그만. 내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꺼내서 브랜드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비하 강점 진단을 통해서 내면의 씨앗을 발견하고 수학 분석으로 전략을 짜는 실전형 브랜딩 강의.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강사 인생 2막이 열릴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이 자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한국강사교육진흥원 최고의 명강사상 수상자로요. 강의력과 영향력을 모두 인정받은 실력자이시죠. 현재 진로학습 코칭 분야에서 교육 현장을 이끌고 있는 현장형 리더로 동아세상 에듀코의 상상 코칭부 지부장이자 주식회사 솔루트와 주식회사 A에듀 연구소의 정강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성장하는 강사들의 진심 어린 조력자, 강사의 강점을 발굴하고 퍼스널 브랜딩까지 연결시키는 실전형 코칭 전문가이기도 하죠. 이 모든 수식어를 가진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이슬 선임 연구원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희슬 선임 연구원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긴장이 안 됐거든요. 근데 앞에 수식어가 와, 지금 몇 개가 붙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수식어를 하나씩 하나씩 듣다 보니까 와, 갑자기 막 긴장감이 밀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사무국장님의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또랑또랑하시고 딕션도 너무 좋으시잖아요. 와, 나는 어떻게 이거를 맑게 이끌어 갈까? 되게 고민이 되면서 지금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합니다. 하지만 또 저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강사이기 때문에 또 당당하게 요 1시간 또 즐거운 특강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화면 공유가 된 것 같고 이제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 제목이요. 특강 제목이 2025 하반기 나만의 강점으로 승부하라입니다. 사실 저는 강점이 그렇게 많다고 스스로 느끼지는 않는데 주변에서 또 그렇게 봐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또 강점을 좀 확인해 보고 그러면서 그 강점들을 조금 더 강화하면서 2025년 하반기를 어떻게 보내고 또 마무리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에 이 특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는요. 그래서 내가 가진 강점을 살려서 강의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 싶으신 분들, 또 내 강의만의 매력 포인트를 찾고 싶으신 분들, 또 교육시장 변화에 잘 적응해서 내 강의를 좀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앞에 제 소개를 너무나 잘해 주셔서 저희 소개는 슬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3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하 강점 검사를 좀 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총 24가지의 나의 강점을 알아볼 거거든요. 한두 가지도 아니고 24가지. 우리는 이렇게 강점이 많은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그중에서도 상위 3개 또는 5개의 강점을 통해서 나의 강점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강점을 확인했으니까 스왓이라고 하는 이 분석 이론을 통해서 나를 좀 분석하고 나를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전략도 짜볼 거고요. 그 전략들을 가지고서 또 나만의 슬로건을 작성해 보면서 오늘 특강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화면에 188이라고 하는 숫자가 보일 텐데요. 혹시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88. 어려운 문제일까요? 참고로 TMI로 말씀드리자면 제 남자친구의 키는 아니에요. 제 남자친구는 180이 넘지 않는다는 거. 요 188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강의 주제와도 좀 연결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점의 개수! 아까 제가 24가지의 강점을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럴 수 있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188은요, 놀라지 마세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남은 일자수예요. 날짜수. 이제 이 2025년 시작한 거 엊그제 같지 않으세요? 저는 정신 차려 보니까 6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디데이를 봤더니 이제 2025년이 18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물잔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물잔을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물이 아직 반이나 남았네. 저희가 좀 이 사고를 긍정적으로 가져가자라고 할 때 이 사진을 또 많이 활용하기도 하는데 저는 부정적인 감정이 사실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아까 188이라고 하는 올해 남은 그 날짜를 세 보았을 때, 와, 6개월 동안 나 뭐 하는 거야? 큰일 났네.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네.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들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괜찮아. 아직 6개월이나 남았잖아. 그렇다면 내가 지금 정신 차리고 이 하반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넘어갔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들어오신 강사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막 초반에 또 바쁘게 살다 보면서 또 일정에 막 휩쓸리고 그러면서 또 중간에 들어오는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고 하면서 내가 초반에 세웠던 목표들이 희미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처럼 정신 차려 보니까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 버렸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순서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 또 부끄러워지는 마음, 아쉬운 마음, 그러면서 조금 우울한 감정들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우울한 감정들을 좀 없애고 더 힘찬 하반기를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강점에 대한 것을 주제로 잡아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상반기 결산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보니까 메디큐브부터 해서 롯데마트까지 지금 상반기 결산이라고 해서 세일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디큐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피부와 관련한 화장품이랑 이런 또 미용 기구 이런 거를 파는 회사인데 지금 상반기 결산으로 세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가구를 파는 회사인데요. 오너우드라고 원목 가구인데 이것도 굉장히 세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롯데마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상반기 결산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기업들도 마지막 이 6개월 동안 그 마무리할 때 매출을 더 극대화시키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상반기 결산 정리를 하면서 어떤 제품들이 많이 팔렸는지
그리고 소비자의 그런 경향들까지 살펴보는 게 바로 이런 또 세일 기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에서 제로 베이스 원, 재배원이라고도 부르는 아이돌 그룹인데요. 저는 이 친구들이 이 정도로 인기가 많은 줄 몰랐어요. 지금 상반기에 가장 큰 성장을 한 그 아이돌 그룹이 이 재배원이라고 하는 제로 베이스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강사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강의를 가신다면 아이돌 그룹 한두 명은 좀 알아야 되는데 엔하이픈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얼마 전 또 상반기에 새롭게 서울시 홍보대사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상반기 결산으로 지금 계속해서 정보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도 상반기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이나 지금 진안군에 대한 이 기사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업무에 대한 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6개월 동안 어떻게 업무를 진행했고 여기에서 우리의 성과는 무엇이었고 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그러면서 또 이것을 좀 강화해서 다음 하반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행지, 한국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여행지는 제주도였다라는 사실. 그리고 책에서는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사실 굉장히 그 상반기에 정치적으로 힘든 시기도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치와 소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많은 책들이 판매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반기 결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보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그렇다면 강사인 나는 상반기를 어떻게 보냈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요게 딱 6개월 전에 있었던 강의예요. 그 2024년 12월 마지막 강의로 또 우리 김승복 원장님께서 2025년을 우리 강사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고 이때 스마트 기법을 통해서 목표와 전략을 세워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웠던 목표를 생각해봤어요. 저는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목표가 한 달에 한 권 책 읽는 건 좀 너무 적은 것 같고 한 주에 한 권 읽는 거는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2주에 한 권의 책을 읽자라고 하는 그 목표와 전략을 세웠는데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책은 샀는데 읽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너무 작아지는 저를 발견하기도 했고요. 상반기에 굉장히 많은 특강들과 강의들이 진행이 됐지만 또 저를 작게 만들었던 강의 중에 하나였는데 나의 올해의 색이라고 해서 비전 컬러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었거든요. 우리 이은정 선임 연구원님께서. 그때 제가 노란색을 저의 비전 컬러로 정했었어요. 그래서 요번 2025년은 내가 도전도 많이 할 거고 되게 좋은 기운을 사람들에게 주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제 주변에 노란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연초에 그렇게 바쁘게 그리고 막 어떤 포부로 기운 좋게 세웠던 목표들이 '왜 지금 희미해졌을까?' 하면서 또 너무 약해지는 저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강점을 찾아보자.'라고 하면서 이 비하 강점 검사에 대해서 제가 우리 강사님들께 안내 드리고 또 이거를 강의 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 또 팁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하 강점 검사라고 하는 거는요. 가치 진단 검사의 약어로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요. 긍정 심리학 연구팀에서 개발한 강점 진단 도구입니다.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심리학이라고 하면은 조금 인간의 약점이나 문제점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좀 그 사람의 결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그 결핍을 좀 해결하고자 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 긍정 심리학 연구팀에서는 인간의 좀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비하 강점 검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4가지의 개인의 강점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비하 강점 검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QR을 찍으시면 링크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링크 접속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지금 핸드폰으로 하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제가 채팅창에 여기 남겨드릴게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네, 이게 무료로 이 강점 검사를 할 수 있어서 네,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럼 접속을 하시면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다 영어거든요.
저도 처음에 놀랐습니다. 다 영어여서. 근데 온라인 들어가시면 위에 그 번역하기 다 하실 수 있어서 한글로 나오니까 그거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이 나오신다면 여기 비아 설문조사 등록하세요 부분에 인적 사항들을 적게 되어 있거든요. 이름과 이메일 주소, 그리고 언어는 한국어로 해 주십시오. 뭐 영어로 하면 더 정확하게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좀 빠르게 진행을 하려면 한국어로 해 주시면 되고요. 비밀번호 만들기가 있는데 비밀번호가 되게 복잡하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 외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이 편하신 비밀번호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하셨다면 지금 등록하세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나 접속해 봤다. 그리고 인적 사항까지 다 작성해 봤다라고 한다면 저를 봐 주세요. 네. 모든 강사님들이 저를 봐주시는 것 같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요거를 핸드폰으로 하지 않고 이제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청소년 설문조사랑 성인 설문조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청소년 설문조사는 한국어 지원이 안 돼서 저희는 뭐 또 성인이니까 성인으로 해서 성인 설문조사를 통해 시작하세요. 요 버튼을 누르면 그때부터 이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안내를 드렸고 근데 이 검사가 약 120문항이거든요. 약 120문항이어서 검사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사람 좀 개인차들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10분? 10분 안팎으로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거를 다 해 보시면 좋겠지만 지금 이거 검사하셔서 결과 나와서 그 결과를 공유하면 오늘 제 특강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는 것까지 제가 안내 드렸고 요 다음에 요 검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검사를 하시고 나면 검사 리포트를 또 다운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 리포트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 되는데 이 비하 강점 요인에는 총 24가지의 강점이 있다고 했는데 6가지의 파트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혜 및 지식과 관련된 강점이라고 해서 좀 지식 습득과 어떤 사용, 이런 인지적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창의성, 호기심, 판단 및 개방성, 학구열, 지혜 이런 것들이 지혜 및 지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의 1번 강점이 호기심이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버크만이라고 하는 그 검사를 진행했을 때 과학 지수가 되게 높게 나와서 그 호기심에 대한 부분들이 높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또 이 비하 강점 요인에서는 호기심이 상위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기와 관련되어 있어서 좀 내가 목표를 성취하려는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정서적 강점으로 용감, 뭐 인내, 정직, 그리고 열정 이런 강점 요인들을 나눌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자애와 관련된 강점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보살피고 친밀해지는 것을 포함하는 대인관계의 강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받는 능력, 친절, 그리고 사회 지능이 있고요. 또 정의, 즉 건강한 공동체 생활과 관련된 시민적 강점으로 협동심, 공정성, 리더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 과도함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강점이라고 해서 용서와 자비, 겸손, 신중성, 자기 조절, 즉 자기 통제가 있고요. 초월이라고 해서 커다란 우주와의 연결성을 맺고 의미를 부여하는 강점이라고 해서 아름다움과 탁월함에 대한 감상력, 감사, 희망, 유머, 종교 및 영성과 같이 이렇게 총 24가지의 강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1번 강점은 뭐였을까요? 총 2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의 1번 강점은요.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거든요. 저는 판단력, 즉 비판적 사고와 개방성이 제 상위 강점으로 나왔어요.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기심이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판단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변에서 또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유부단하다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결정을 할 때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편이에요.
어떤 물건을 산다라고 하면 장바구니에 넣어요. 그리고 1, 2, 3 개의 사이트를 다 구경을 해요. 그러면서 비교를 해요. 그러다 보면 품절이 되거나 아니면 세일 기간이 지나서 더 높은 값을 내고 사야 되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판단력이라고 하는 거는 또 비판적 사고라고 해서 막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또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무언가를 좀 수용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또 사분표로도 나눌 수 있는데 저의 5가지의 그 상위 강점들을 좀 정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구열, 개방성, 진실성, 시민정신 그리고 친절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의 5개 상위의 그 강점이었는데 좀 놀라기도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 MBTI로 따지면 F 성향이 좀 강한 사람인데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능력이 좀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성적이고 인지적인 것들이 훨씬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보다는 타인에 좀 초점을 맞추는 그런 강점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놀라기도 했던 그 비하 강점 검사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하 강점 검사를 하는 것까지 오케이 알겠어. 그리고 나의 강점 24가지를 찾아보는 것도 알겠어. 근데 이거를 저희가 또 강의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활용하는 좀 그 예시들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 개인적으로 본다면 자기 인식을 확립하고 강점을 개발하고 약점을 보완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대인 관계를 개선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는 강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조직에서는 인재 관리와 개발, 팀 구성, 그리고 조직 문화를 구축하거나 리더십을 개발하고 채용에서도 이 비하 강점 검사를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스마트 기법을 활용해서 목표 설정 및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나의 강점에서 뭐 상위 강점 3개 또는 5개와 내가 이전에 과거에 어떻게 했던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그렇다면 나의 강점과 과거의 경험을 합쳐서 앞으로 이 어떻게 또 행동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런 그 워크집 활동도 강의에서 녹여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강점을 프로필을 작성을 해 보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자기소개를 한다거나 면접과 관련한 이런 강의 또 요청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그 수강생들이 나의 강점이 무엇이고 그 강점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경험과 사례가 있는지를 정리해 보면서 프로필을 작성해 보고 자기소개서를 또 작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루에 한 번 강점을 써보는 챌린지를 해 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 칭찬일기 쓰는 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가천대 명강사 과정에서. 근데 요즘에는 제가 칭찬일기를 잘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나 진짜 6 개월 동안 뭐 했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 하루에 한 번 강점을 써 보도록 하는 거죠. 제가 요거는 이제 예시로 만들어 봤는데 만약에 저희가 학교에 나가서 학교 친구들이랑 이 비하 강점 검사를 통해서 강점 써 보기 챌린지를 한다면 뭐 협동을 내가 그 강점을 오늘 했었고 국어 뭐 모듬 수행 평가를 마무리해서 그 행동으로 나타났고 결과에서는 '너무 뿌듯했다.' 이런 느낀 점도 써 보는 워크지 활동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진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면 이 진로 코칭이 꼭 뭐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대학생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 그리고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 진로 코칭이랑 해서 나의 직업에 대한 부분들도 워크숍을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비하 강점 검사랑 연결을 해서 나의 강점이 무엇이고 그럼 이 강점이 좀 필요로 하는 직업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러면서 그 이유들도 적어 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랑 좀 연결해 볼 수 있는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나는 이런 강점이 있으니까 이 직업에 잘 어울려.' 결국에 면접에 대한 준비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비하 강점 검사라고 하는 건 나의 강점을 알아보는 데도 활용할 수 있지만 저희가 강의 현장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로 녹여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강사님들께 또 안내 드립니다. 그렇다면 요렇게 강점 검사를 했는데 사실 지금 제가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강점 체크하시면서 검사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120 문항이니까 사실 한 번에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또 한 게 있어요. 자료를 찾고 하다 보니 약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네 그게 있어서 지금 잠깐 공유를 또 드려 볼게요. 요거는 약식 검사여서 48 문항이거든요. 지금 네 채팅창에 아이고. 네 채팅창에 지금 공유가 됐습니다. 요거 다운 받으셔서 만약에 내가 120 문항 이거 읽고 체크하는 거 너무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요 48 문항짜리 약식으로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48 문항에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강점을 우리가 알아보았다면 이제 수업 분석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수학 분석 이론이라고 하는 건 1960년대 말에 이것도 미국에서 네, 기업 컨설턴트가 개발한 도구인데요. 조직의 현재 상태와 미래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원래 이 스왓이라고 하는 게 조직에서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거를 또 나에 접목해서 나를 가지고도 만들 수 있거든요. 먼저 S는 강점인데 내부 역량에서 분석한 핵심 역량을 얘기합니다. 즉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나의 강점인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나의 강점.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앞에서 비하 강점 검사를 통해서 발견한 나의 첫 번째 강점을 여기에다 써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혹시 종이나 노트가 옆에 있으시다면 우리 강사님들도 한번 이 수업 분석으로 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상반기를 좀 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내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좀 발휘됐던 강점은 무엇인지,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것은 무엇이 있었는지, 나는 이것 때문에 이 6개월 즐겁게 보냈다, 재미있었다 하는 것들을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수학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통 이제 청소년 강의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이 수학 분석을 하다 보면 사실 강점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강사님들은 사실 강점 쓰시는 거 바로바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만났을 때 강점에서 막혀요. 그러면서 맨날 물어보거든요. "강점을 뭐 쓰는 거예요? 저는 장점이 없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청소년 강의나 이런 데에서 수학 분석을 좀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비하 강점 검사랑 같이 연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비하 강점 그 검사로 우리 친구들의 강점을 체크해 보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수학 분석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좀 이 비하를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그 수강생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다. 서로 좀 친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의 강점을 적어주는 활동을 먼저 한 뒤에 이 수업 분석이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강점을 적어 보셨다면 두 번째는 이제 약점입니다. 이 약점은 내부 역량에서 분석한 장애 요인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 노란색 S와 W는 내부 요인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그래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약점을 진짜 빨리 써요. 다 자기 잘못된 점이다. 막 이러면서 약점을 되게 많이 쓰는데 이 약점이라고 하면 또 약해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것보다도 그냥 내가 조금 아쉬운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요인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강화되면 좋겠어. 하는 것들도 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점과 약점을 한번 적어 보시고 오는 기회예요. 이 기회는 외부 환경에서 분석한 기회 요인인데 요렇게 보면 또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라고 하는 거는 내 주변 환경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우리 청소년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다. 공부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할 때 그렇다면 나만의 공부방이 있는가? 그럼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기회인 거고 우리 집이랑 학교랑 거리가 가까워서 등하교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럼 그것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외부 환경적인 기회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도 혹시 가지고 계시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뭐 육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정이 있으신 강사님이라면 남편이 나를 내조해 준다. 이것도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또 적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강점, 약점, 기회까지 썼다면 마지막 T는 위협이에요. 요거 위협이라는 단어도 조금 무섭잖아요. '누가 나한테 위협을 가하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음 좀 내가 걱정되는 거. 내 주변을 좀 생각하고 나의 어떤 목표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조금 걱정되는 부분? '아 이게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 얘가 나의 걸림돌이가 될 것 같은데. 나의 방해 요소가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 게 이 위협 요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청소년 친구들은 스마트폰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스마트폰이나 SNS 같은 것들이 이제 위협 요인으로 들어가는데 보시면 노란색 S와 W는 내부 요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O하고 T라고 하는 초록색은 외부 요인이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좀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WOT까지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고요. 요거를 적어 보셨다면 이 SWOT라고 하는 건 결국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게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무언가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버린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요인들 중에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먼저 개발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핵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 기회를 선점하고 장애 요인을 극복하면서 위협에 대처하고자 만든 게 바로 이 SWOT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WOT를 다 정리하고 나면 이거를 사각형 매트리스를 만들어서 서로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S, 강점하고 O라고 하는 기회를 묶습니다. 그러면 강점을 무기로 내 기회를 더 살려보는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아까 예를 들어서 강점에서 저는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저의 기회라고 하면 사실 저를 좀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 주변에. 그냥 제가 "이게 옳아." 그러면 더 "옳다, 옳다." 이렇게 예스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는 이 판단력을 가지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내 뒤에 싣고 움직인다. 이런 식의 또 전략을 세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W, 약점과 기회, WO를 합치면 이제 약점을 보완해서 기회를 살리는 전략인데 사실 우리가 약점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자기 단점이나 이런 거, 약점을 보여주는 것보다 그걸 숨기거나 아니면 그거를 포장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약점을 좀 보완해서 기회를 살리는 전략으로 세워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S와 T를 묶어서 ST 전략으로 강점을 무기로 위협을 줄이는 거예요. 내 강점을 더 강화시켜서 내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치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WT 같은 경우에는 나의 약점을 보완해서 내 위협을 줄이는 거. 그래서 보통 지금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또 우리 강사님들이 강의 현장에서 뭐 면접 강의라든지 자기소개서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해보신 강사님들은 저희 이거 되게 많이 또 쓰는 얘기잖아요. 친구들 자기소개서 쓰고 할 때 장점이 뭐냐, 그 장점을 더 살린 뭐 기회는 없냐 이런 것들 다 해보는 건데 사실 저희가 그거를 그냥 말로만 했지 이런 이론들을 정리하지 않아서 몰랐던 거거든요. 근데 또 강의에서 이런 이론을 또 설명해 주고 이거에 맞춰서 한 챕터, 한 챕터, 한 챕터를 또 정리하면서 가다 보면 그 강의가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이 SWOT 분석을 좀 강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예시들도 좀 정리를 드려 볼게요. 저는 아까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진로 그리고 학습 이런 강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진로나 생애 설계 강의 같은 경우에 이 수학 분석으로 나의 커리어 로드맵을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멘토링이나 코칭 프로그램에서는 또 이 수학 분석을 가지고 어떤 성장 멘토링을 좀 정리해 보는 거. 왜 기본적으로 나를 좀 분석하고 나를 이해하는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계속 좀 전략을 세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즈니스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좀 검증하는 워크숍에서도 활용할 수 있죠.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브랜드를 마케팅하는 그런 마케팅과 관련한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 수업 분석이 들어가면서 우리 지금 이 나아가고 있는 조직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런 워크숍 강의에서도 이 수업 분석을 활용해 보실 수도 있고, 또 경력 단절이나 재취업 준비자 대상의 강의를 진행하신다고 하면은 또 이 수업 분석을 통해서 재취업을 도전할 수 있는 거. 근데 여기에다가 비하 강점 요인들까지 적용을 한다면 훨씬 좋겠죠.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그러면 재취업을 할 때 어떻게 무엇을 준비할지, 사실 이런 것들을 제일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우리가 그 강의에 녹여서 이런 이론들을 활용하시고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거는 제가 강의 현장에서 사용하는 워크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네. 청소년 친구들이 시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말고사를 보고 있는 중인데, 기말고사가 끝난 7월이 되면은 또 강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때 가면은 이런 시험 분석이나 다음 시험에 대한 목표, 결국에는 이제 학습 코칭에서 좀 요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학생이 적은 건데 보시면 강점에서 이 친구는, 그러니까 "남보다 우세한 거 더 뛰어난 게 뭐냐?"라고 했더니 "진짜 악착같이 공부한다." 이런 식의 강점을 쓰는 거예요. 그 꼭 그 강점에 뭐 아까처럼 뭐 판단력, 호기심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강점이라고 느끼는 거, 또 얼마나 악착같이 공부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적어 줬더라고요. 그리고 약점에서는 집중력이 약하고 좀 잠이 많더라. 그리고 뭐 기회에서는 수학학원. 사실 이 수학학원이라고 하는 거에서 아이들이 기회를 적는 걸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를 주었던 게 그럼 너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시는 게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아라 라고 했더니 그 기회에 수학학원을 가는 거, 그런 것들을 또 기회로 담아 보았고,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라고 했더니 멘탈, 잠, 식곤증이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 잠 때문에 또 공부하는데 또 위협을 많이 받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각각 하나씩 적어보고 그것을 가지고서 뭐 SO 전략이나 WT 전략이나 이런 전략들도 세워보는 워크지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를 실제 제가 현장에서 해보니까 청소년들한테 좋았던 게 뭐냐면, 사실 시험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시험 보고 나면 몇 점을 맞았고 몇 점이 올랐고 이번 시험 잘 봤고 못 봤고 나 몇 등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만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어떻게 시험을 진행했고 좀 어떤 부분들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고민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수업 분석을 통해서 그 시험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고 또 그다음 목표를 설정을 해 보니까 아이들이 본인이 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뭐고 어떤 부분에서 또 자기가 걱정이 되고 약점이 있는지를 한 번에 파악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좋았다는 피드백을 아이들이 많이 줬거든요, 그 강의 이후에.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께서도 꼭 청소년 강의가 아니어도 지금 제가 여기에서 적용 사례로 말씀드린 어떤 진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멘토링이라든지 비즈니스 강의 이런 데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또 분석 기법이니까 강의에서도 활용하셔도 좋고요. 아까 제가 초반에 SWOT를 우리 상반기에 나로 한번 해서 나를 분석해 보세요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내가 지금 목표를 다시 좀 설정해야 될 것 같아. 나 지금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좀 고민이 드실 때도 종이 한 장 펴 놓으시고 사각형, 네, 4등분해서 그리시면서 강점과 약점과 기회와 위협 적어 보시고 그것들을 가지고서 또다시 전략을 세워 보신다면 훨씬 더 멋진 내일, 훨씬 더 멋진 하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비하 강점하고 수학 분석을 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시간 관계상 비하 강점 검사를 다 해보지는 못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강사님들은 강점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본인의 강점을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또 종이 한 장에 나의 강점 3가지를 한번 써 주시겠어요? 종이에. 한번 써 봐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채팅창에 나 이런 강점이 있는 강사야."라는 거 어필하는 시간으로 나만의 강점 3가지를 지금 적어서 한번 올려 주시겠어요? 채팅창에. 네. 임기정 사무국장님 배움과 성취와 화합 3가지의 강점이 있는 강사님이시고요. 네. 김지희 강사님은 도전, 노력, 변화. 제가 가지고 싶은 또 강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광인 강사님은 소통, 조력, 교육. 네. 이렇게 지금 적어 주시고 계시는데 종이에 적고 계시는 강사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정리해 봤거든요. 저는 이제 비하 강점 그 검사를 했으니까 저의 1번, 2번, 3번이었어요. 1번 판단력, 그리고 협동심, 친절 요 3가지. 그러니까 상위 5개 중에서 3가지를 저는 요렇게 골라 보았고요. 그리고 SWOT 분석도 한번 요거랑 같이 연결을 해 봤는데 저의 강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비하 강점이랑 연결했을 때 나는 학습에 대한 열의가 있고 다양한 지식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인다. 사실 이게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제 이제 룸메이트 저의 동생은 좀 "하나에 집중할 수 없겠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 궁금하기는 해요. 제가 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너무 궁금하고 다른 것들도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쌓여가는 책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기도 하고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약간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데 저의 강점은 이렇게 다양한 지식을 좀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근데 저의 약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에 좀 집중을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 하다가 이 책 다 읽고 이제 다른 책 읽고 좀 그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저는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기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학습이라든지 진로와 관련한 이 프로그램을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어 그래서 매달 이 스터디를 하는 그 기회가 있거든요. 1 시간 정도. 그러면 그 프로그램 스터디를 좀 활용을 한다면 이라는 또 기회가 생각이 났고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드는 위협은 강의 외에 일정이 좀 많다는 거. 제가 요번에 상반기 진짜 제가 세웠던 그런 목표나 이런 것들을 잠시 좀 흐릿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집에 이제 아버지께서 좀 아프셔서 건강 이슈가 있었거든요. 아버지 건강 이슈와 너무 신경 쓸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는 강의대로 또 집중을 하지만 그 외의 시간을 제가 좀 뭐랄까? 지혜롭지 못하게 좀 활용을 해서 저를 위협하는 좀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강의 외의 일정들 이런 이슈들이 많다라는 게 조금 걱정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강사님들도 지금 네 방주영 강사님도 회복 탄력성, 긍정적, 열정적이라고 하는 강점 3가지 올려주셨는데 그 강점과 조금 전에 스왓에서 진행했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이라고 하는 이 분석을 합쳐서 슬로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내가 나의 강점 이 3가지와 내가 생각했던 이 수업 분석을 합쳐서 2025년 하반기 이 슬로건으로 움직인다면 진짜 더 멋진 2025년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슬로건을 한번 지금 작성해 보는 시간 한 2분 정도 가져 보겠습니다. 2분 정도 가져 보는데 그럼 제가 잠깐 음악 하나 틀어 줄게요. 2 분이 지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슬로건을 이렇게 적어 봤어요. 2025년 저의 하반기를 좀 더 빛나게 할 저의 슬로건은 6 개월짜리 슬로건. 스터디 활동을 통해 강의 내용을 업그레이드하여 2025 하반기 강의에 집중하자입니다. 사실 이 강의에 지금도 집중을 하고는 있는데 좀 분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체력적으로 제가 조금 지치더라고요. 체력도 체력인데 약간 정신적인 체력? 이런 것들이 좀 지치는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진로나 학습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비슷한 내용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그 비슷한 내용들을 하면서도 이제 저는
익숙하기는 하지만 또 아이들은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다. 그래서 뭐 '똑같이 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 업그레이드가 진짜 많이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강사가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강사가 익숙해지면 그만큼 퍼포먼스가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강사가 그 강의 내용에 너무 익숙해지면 약간 무기력해지는 느낌?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아 이거는 뭐 익숙하니까 그냥 가서 강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스터디를 활용을 많이 해서 저의 강의 내용도 업그레이드하고 2025년 하반기 강의에 좀 집중하면서 제가 초반에 세웠던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어떻게 강의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들을 또 다시 점검하고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슬로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강사님들도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 강점과 수업 분석을 통해서 슬로건을 만드신 분이 있으실까요? 있으시다면 저에게 눈빛을 임기정 사무국장님 만드신 것 같은데 혹시 음성어 하시고 네. 네. 슬로건 말씀해 주실 수 슬로건이요. 있나요? 네. 음. 남은 2025 하반기에는 좀 더 깊이 배우면서 목표를 위해 어 열심히 나아가서 성취를 내 목표를 성취를 이루고 '주변 사람들과 화합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정리해서 슬로건으로 만들어야 되나요? 네.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슬로건을 또 내가 그렇게 보면서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슬로건을 만들어 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슬로건도 만들어 보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전달 드린 내용들이 사실 적지 않은 내용이에요. 긍정 심리학부터 비하 강점 그리고 수학 분석을 어떻게 하는 거 이런 내용들을 또 합쳐서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사실 적은 내용이 아니라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또 정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앞에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 기법이라고 하는 거 '스마트 기법은 뭐야? 나 그 강의 안 들었는데.'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강사님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이미 지나간 강의 같은 경우에는 녹화 영상 신청해서 보실 수 있잖아요. 지금이 저는 또 그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딱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아직 6 월이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4일 남았고 이제 다음 주면 사실 7 월이 시작이 되고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미 지나간 그 스마트 기법에 관련한 강의들도 신청하셔서 스마트 기법 그리고 수학 분석 이 모든 것들을 좀 통해서 나의 강의를 좀 탄탄하게 만들고 나도 탄탄하게 만드시면서 강점을 많이 많이 끌어가는 그런 강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분 좋은 사진이죠. 네. 2025년 하반기 요 사진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분석하고 나만의 강점을 강화해서 2025년 하반기 강의의 판을 흔들 강사님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 초콜릿 아니고 돈 사진입니다, 방주현 강사님. 네 돈입니다. 그래서 강의의 판을 흔드는 네 한국강사교육진흥원 강사님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닫혀 있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진 강의를 진행해 주신 우리 이이슬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강의에서 내 안에 강점이 반짝였던 순간 하나쯤 있으셨을까요? 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브랜드의 씨앗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시간이 강의력의 전환점이자 나만의 색깔을 찾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나만의 강점으로 승부하라.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안에 어떻게 남았는지 궁금한데요.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 강의를 해주신 강사님은 처음에 긴장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거짓말인가 했어요. 너무 강의를 편안하게 잘해 주셔 가지고요. 네. 네. 오늘 강의 소감 강사님 강의 소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아까 저 소개해 주실 때 강점이 많은 강사? 음. 근데 사실 저는 늘 제 강점을 궁금해하고 강점을 찾는 사람이기는 해요. 저도 청소년들처럼 '내 강점이 뭐지?' 맨날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6 개월이 지나고 나고 6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드니까 너무 약해지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만 이럴까? 다른 강사님들도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부터 이 강의 특강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또 짧은 시간에 많은 이론들을 또 제가 안내 드려서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오늘 요 강의 내용에서 그래도 우리 강사님들이 좀 기억하실 부분은 '비하 강점 요인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수업 분석을 통해서 나의 또 전략을 세울 수 있구나. 아 이런 것들을 또 강의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메시지 하나 가지면서 하반기 준비하신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의 경청해 주시고 또 호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강의를 해 주신 이이슬 강사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한국강사교육진흥원 교육을 안내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참석하신 강사님들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25년 6월 교육과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끝났지만 수강생과의 인연은 계속되어야겠죠? 퍼스널 브랜딩, 이제는 톡 채널로 시작해 보세요. 카카오톡 채널 하나만 잘 활용해도 소통은 물론이고요. 신뢰까지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브랜딩은 했지만 활용이 막막했던 분들, 그리고 소통 채널이 필요한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분들께 강추합니다. 6월 30일 밤 9시 강사 레벨업 특강 강유미 교육위원님이 친절하고 실전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딱 90분 투자로 여러분의 강의 브랜드 톡톡히 살려보세요. 강의는 잘하는데 문서만 보면 머리가 하얘지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걱정은 그만하셔도 된답니다. 자, 7월 3일 목요일 드디어 김순복 원장님께서 특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1시간 만에 끝내는 강사의 문서 작성 핵심 특강이 열리니까요. 자, 설득력 높이고 전달력 더하고 실전에서 바로 써먹는 문서 꿀팁만 쏙쏙 뽑아서 강의를 진행해 주실 건데요. 자, 여기 또 선물을 푸짐하게 오늘 한 보따리 풀어 놓으실 거예요. 2025년 생성한 문서 PPT 9종이나 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이거 안 가져가시면 안 되겠죠. 네. 자, 사무력이 약한 강사라면 무조건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나만 손해예요. 꼭 신청하시고 푸짐한 선물 꼭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자, 강사라면 누구나 꿈꾸는 타이틀. 이젠 생각하는 강사, 살아있는 교육으로 증명할 차례입니다. 지금 한국강사교육진흥원 평생 회원으로 함께 해보세요. 정규 과정 무료 특강은 물론이고요. 네이버 인물 등록, 그리고 교육인 자격까지, 수석위원 자격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교육계의 골든타임, 여러분의 이름이 반짝일 차례입니다. 이제 진짜 강사의 이름으로 내 이름을 남겨보세요. 자, 상위 1% 블로그 보기만 하실 건가요? 이젠 따라잡아야겠죠? 매월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블로그 챌린지 상위 1% 블로그 따라잡기. 4주간 인증 글만 올리면요. 참가비 11,000원 100% 환불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는 다음 달 무료 참여 기회를 드립니다. 블로그 운영이 어렵게만 느껴졌다면 이번 기회에 쉽고 재미있게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의 글이 브랜드가 될 수 있으니까요. 7월 1 일부터 시작되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얼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제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강의 소감을 잠깐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강점을 올려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김광인 강사님. 네. 아까 소통, 조력, 교육이라는 강점을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강의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 볼게요.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음, 제가 이제 스왓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배우지 않고 사용은 해 오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또 이걸 강점하고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단정하게 머리 올리고 들어오신 최민아 강사님도 계시네요. 강사님, 소감도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냥 한마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Present is present. 네, 덕분에 오늘 선물 같은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한마디지만 임팩트 있게 강의 소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의 소감만 들어봤는데요. 발표하지 못하신 분들 지금 입이 근질근질하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자, 함께 나눈 오늘의 감동과 깨달음은요. 오픈 채팅방에 댓글로 나눠주시면 되니까요. 짧게라도 좋고요. 한 줄 후기라도 따뜻하게 남겨주신다면 다른 강사님들께도 큰 울림이 될 거예요.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한국강사교육진흥원의 중심 김순복 원장님의 마무리 말씀 듣고 오늘 특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 옆에 강아지가 코 골고 있어서 소리가 들릴까 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오늘 강의 잘 들으셨죠? 너무나 또박또박 확실하게 쏙쏙 들어오는 아주 유익한 영양분을 흡입한 것 같습니다. 잘 적용하셔서 또 여러분들은 더 많은 보석 같은 강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것들을 또 잘 나누는 그런 강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제가 일과 정리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